안녕하세요. 예솔직이 경제 경력 30년. 30년 하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죠? 30년. 이렇게? 저는 안 써요. 30년. 예솔직이 이재룡입니다. 자, 오늘은 좀 신나게 생긴 소사 하나를 들고 나왔는데, 오늘은 그냥 말씀드리면은 뭐하니까 그냥 이 나무 가볍게 전쟁하면서 한 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미 타이틀 제목에서 보셨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분재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참 귀에 껄끄러운 얘기가 뭔 얘기냐, 이 분재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다 놔두면 아주 잘 자랄 나무를 이 뽑아다가 품 안에다 넣은 이 좁은 분 속에다 넣고 고생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엄밀히 말하면 자연 파괴다. 그것이 첫 번째 많이 들려오는 소리고, 두 번째는 왜 나무에다가 철사를 감아서 꺾고 뒤틀고 비틀어서 제대로 나무를 못 자라게 하느냐. 이건 가혹행위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여기에 대해서 분재에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열을 받습니다. 그게 아닌데 뭐라고 반론하기가 참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 이 영상은 그렇게 깝깝하셨던 분에게는 반론의 근거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반론의 근거라기보다는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해야 되느냐, 그 근거를 제공을 해드리고, 혹시라도 이 분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시면서 그런 편견과 오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분재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면 아주 잘 자랄 나무들 뽑아서 분에다 넣고 좁은 분에다 넣고 고생을 시킨다. 나무만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고생을 해요. 계속 분갈아줘야 되잖아요. 뿌리도 잘라줘야 되잖아요. 자연 상태에서는 멀뚱하게 자랄 나무한테 거름 줘야 되잖아요. 또 농약도 줘요. 그러니까 나무만 고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자연을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겉으로 볼 때 저희가 사는 앞산 뒷산 굉장히 나무 우거져갖고 진짜 잘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길이 아닌 곳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산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요, 성장하다 죽은 나무, 맥없이 쓰러진 나무, 썩어있는 나무, 말도 못하게 남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푸르름 속에 다 갇혀가지고 눈에 안 보이니까 수박은 원래 푸른색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수박은 잘라보면은 분명히 안에 붉은색이 들어있는데 겉만 보고 수박은 푸른색 아니겠구나. 자, 그러면 다시 나무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이 나무는 자연 상태에서 전부 다 사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자연에 한번 씨앗이 떨어져서 여러분들 말씀대로 아주 잘 자랄 나무 같으면은 이 나무가 산에 가면은 1000년, 만년 된 나무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야 돼요. 물론 전쟁이 있었다고요. 근데 전쟁 포탄이 전부 쓸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껏해야 이 천연기념물로 된 나무들도 길어야 1000년이고 그렇지 않으면 300년 얘기예요. 감독님 맞죠?
그러면 나머지 나무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그러니까 일단 자연 상태에서 놓아두면 아주 건강하고 오래 살 거라고 하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거기서 한술 더 나아가서 이 나무를 분 안에다 심게 되면 3년에서 5년 사이에 한 번씩 분갈이라는 것을 하게 됐죠. 그래서 뿌리를 짧게 자릅니다. 저도 잘라요. 근데 이렇게 뿌리를 작게 자르면서 정상적으로 관리를 했을 경우 이 나무는 이 좁은 분 안에서 500년 이상 거의 반영구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거요. 일본의 약 24주 정도, 그러니까 분에서만 이 500년이 넘은 나무가 24주 정도 전해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나라도 분재의 역사는 좀 됐죠. 근데 조선 말입니다. 조선 말에 선비들이 이 소나무, 매화 이렇게 해서 일부 했고, 양화수록이다라고는 이런 책들을 통해서 그 나무 가꾸는 법을 조금 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전쟁이 많았어요. 피난 가는데 누가 분재 들고 갑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을 것도 못 들고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분에서 오랫동안 성장한 나무들이 흔치 않지만은, 귀하지만은, 근데 일본같이 내전만 겪은 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서 멀뚱하게 잘 자란다. 이것 자체도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에서 반드시 쑥쑥 크는 나무들은요, 전부 베어다가 석가래로 썼어요. 못생긴 나무가 선산시킨다고 분재로 쓰는 나무는 반드시 곧게 자란 나무보다는 이렇게 이 나무처럼 뒤틀리고 비틀려서 사실 목재로 쓸 수 없는 나무들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들은 자연 생태계에서 영양분도 많고 토심도 깊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환경이 아니라 아주 억센 환경에서 성장한 나무들이에요. 바위라든가 마사토라든가. 그래서 그 나무들이 무한의 생명을 살아가느냐, 자연 상태에서요? 안 그래요. 언젠가 한번 가을에 백일 가뭄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상식으로 이 소나무는 가뭄이 아주 강한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 산 날랭이, 이 능선에서 주로 커나가는데, 저희 집 뒷산, 이 바위하고 흙하고 만나는데, 소나무가 한 100년생 정도 되는 소나무가 자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일 가뭄이 들었는데, 물론 그때 저희 분재는 하나도 안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키우는 것이 훨씬 오래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이 정작 분재로 써왔던 나무는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성장했던 나무들만 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제가 첫 번째로 잘못됐다. 자연에서 잘 클 나무를 좁은 분 안에 올렸다고 나무가 빨리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뭐냐, 이 나무를 이렇게 철사를 갈아서 빗든다, 또 이렇게 저처럼 자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나무한테 가혹행위냐? 이게 가혹행위 맞죠? 근데 그 대상이 나무가 아니고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를 이렇게 막 귀도 자르고, 코도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모가지도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가혹행위 맞죠. 거기다 대고 다리를 못 움직이게 거기다 철사를 칭칭 감아놓고 고놈을 비틀고, 그러면 가혹행위 맞습니다. 여러분 동물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물론 경찰 모르게 해야 됩니다. 옆집, 아니다.
다들 감쪽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나죠. 그 상태로 하루만 두면은요, 이 동물들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은 얘들은 이상해요. 얘들은 철사를 감아놓고 비틀어 놓으면은 일시적으로는 조금 성장이 멈춰지다가 나중에 보면은 그 자리가 더 단단해지고 두툼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지를 잘라도 고양이는 귀를 자르면 온갖 비명을 다 지르는데 얘들은 잘라도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소리 내라고 이게 딱딱 소리 잘 나는 가위를 쓰는 거죠. 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 나무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없어요. 그 통증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얘들 이렇게 잘라도 얘들은 전혀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머리카락에 신경세포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라도 이발소나 미장원에 가고 여러분들 비명 지르는 거 한번 봤습니까? 물론 이발사가 잘못해서 귀를 자른다든가 그러면 이제 비명 지르겠죠. 근데 정상적으로 머리만 예쁘게 깎고 나오는데 비명 지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마취도 안 합니다.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얘들은 왜 신경세포가 없느냐?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없느냐? 식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잡아 뒤틀고 자르고 하는 걸 갖다가 가혹행위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것이 동물인지 식물인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동물과 식물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동물은 눈꽃만한 영양소 하나도 스스로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그게 동물이에요. 근데 식물은 얘들은 햇볕과 바람과 물과 그 다음에 기본적인 영양소, 땅에 들어있는 걸 흡수해서 지 스스로 이 몸을 키워가죠. 근데 키워가는 것만 이 식물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태계에서 얘들은 1차 생산자입니다. 그래서 요 잎을 곤충이나 벌레나 자벌레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뜯어먹어요. 조금 큰 초식동물도 이걸 뜯어먹습니다. 뜯어먹어도 얘들은 안 죽고 살아나요. 왜? 이 동물은 여기 제가 이 손가락을 한번 잘라볼까요? 이렇게 무섭게 눈 뜨지 마시고 자르면은 이게 스스로 절대 재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들은 이렇게 자르면은 재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생 능력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연의 섭리라고 하는 건 아주 오묘해서 식물은 아무리 뜯어먹혀도 이렇게 잘라내도 얘들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것이 아주 위대한 자연의 섭리다. 그래서 이 식물을 만지고 있으면서 저는 종종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진짜 이 자연의 이치가 또는 조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절묘한지. 그러니까 제가 이 분재를 하면서 가혹행위를 하고 자연 파괴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도 엄청나게 죄의식을 느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뭐라 그럴까 범법행위로 아마 이렇게 됐겠죠. 근데 그러지 않은 이유가 이게 자연 파괴도 아니고 자연을 학대하는 행위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남들이 싫어하는 이 분재 아니죠. 일부 사람들이 싫어하는 분재를 왜 그렇게 죽었다고 하느냐 하면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재밌습니다. 근데 그게 재밌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마치 가학적인 심성을 가진 그런 취미 생활이다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또 하나 이제 그 근거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릴게요. 첫째, 모든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를 합니다.
이 아름다움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따지고 보면은 얼마만큼 균형과 조화를 갖추고 있느냐. 이것이 아름다움의 요체 같아요. 그러니까 입이 이렇게 큰 아귀를 보면은 사람들은 징그럽다라고 그러죠. 아귀를 보면은. 하여튼, 이렇게 균형과 조화를 갖추는데, 나무 스스로도 그런 균형과 조화를 갖춰갔죠. 근데 동물 중에서는 그런 뭐랄까 혐오감을 주는 그런 동물들이 많은데 식물은 그게 별로 없어요. 이파리면 이파리, 꽃이면 꽃, 그 나무 모양이면 나무 모양, 되게 사람들한테 친근감을 주죠. 근데 그것이 나이를 먹어서 더 오래되면은 뭐가 되느냐? 아름다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할 때 만나는 그 어느 동네 입구에 서 있는 큰 느티나무나 또는 팽나무나 또는 어느 집 정원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아름다움을 주는데, 이 아름다움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나무가 자기가 서 있는 뿌리를 내리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이 햇볕과 바람을 취할 수 있을까? 요걸 염두에 두다 보니까 스스로 균형과 조화를 갖춘 모습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은 거기서 아름다움을 느끼죠. 그럼 나무는 아름다움이 곧 뭐냐? 생존 본능인 거죠.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거의 대부분의 기본적인 아름다움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근육질의 남자, 힘 좋은 근육질의 남자를 선호하는 것이고, 남자들은 큰 가슴과 엉덩이를 가진 여자들을 이 다산을 상징으로 삼아왔던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움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아름다움이다라고 해서 느끼는 것들은 전부 이런 식으로 그런 생존의 본능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그 자체를 느끼는 것을 탓할 수는 없죠. 지금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만들므로 해서 또 하나의 아름다움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죠. 자, 너무 이야기가 복잡해져서 간단하게 다시 다른 이야기로 돌리면, 또 하나는 이 분재를 하게 되면요, 요게 스트레스를 싹 해소시켜줍니다. 그래서 되게 이렇게 나무를 만지고 있는 동안에는 잡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그건 이렇게 어떤 가지를 자를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이나 저같이 그냥 눈에 띄는 대로 자르는 사람이나 그거 다 마찬가지예요. 나무를 하려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그거죠.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그만큼 집중해서 했다는 얘기고, 이걸 하면서 재미를 느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전혀 스트레스를 쌓이지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해소되었다는 얘기죠. 그럼 분재를 하는 이유 중 두 번째 것이 그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되게 외로운 존재들이죠. 태어날 때도 외롭고 갈 때도 역시 혼자 가요. 그래서 인간이다라고 하는 존재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사랑을 쏟을 대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데 벅찬 사람도 있고, 또 그 사랑을 무한정 쏟아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쏟아내다 보면은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상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이 분재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 나무가 하는 말이 귀에 들려요. 아닙니다. 나무가 하는 말이 눈으로 들립니다. 눈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이 나무들은 나 지금 영양분 부족해. 나 조금 햇볕 있는 데자 좀 내줘. 나 지금 많이 물이 부족해. 이렇게 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면은 이 분재를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깨닫는 것은 바로 뭐냐? 내 입장이 아니고, 나는 배고프겠다. 그걸 갖다가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이 상대에 대해서 배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 욱하는 성격들을 갖고 있죠. 굉장히 성질 급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군제 제가 이렇게 가지를 자르고 있으나, 아이고 상모스님 성격이 참 찬찬하고 느릿하시겠네요. 아니 그런 말 하면 우리 감독님한테 혼납니다. 성격이요? 무지하게 급했어요. 가스불 같았습니다. 근데 이거 한 30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은 제가 하는 강의를 1.25 배속으로 들으니까 딱 좋다. 그러니까 1.25배 느리다라는 얘기겠죠. 느긋해집니다. 근데 급한 성격일수록 화를 많이 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상대방한테 스트레스를 줍니다. 근데 성격이 느긋해지면요, 주변 사람들도 여유가 있고 본인도 여유가 있어요. 상대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굉장히 충실해집니다. 이 성질 급한 사람하고 여유 있는 사람하고 고수를 치면은 항상 돈은 누가 잃어요? 성질 급한 사람이 잃어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 급하거든요. 근데 분재를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성격이 느슨하게 풀어집니다. 기다릴 줄 알게 돼요. 그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남한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기다릴 줄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한 발자국 물러서서 지켜볼 줄도 알게 됩니다. 즉, 우리는 이 나무를 통해서 나무를 가꾸어 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 가위질을 하고 물 주고 때리면 분갈이 해주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좀 급살맞게 생겼던 본인의 성격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분재를 가꾸는 것이 분재를 통해서 나를 가꾸는 것이다. 분재를 통해서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그 다음에 자연의 이치와 운행 질서에 대해서 터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분재를 오래 하신 분들 보면은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젊었을 때 성격이 어땠습니까? 다 똑같았다라고, 급하겠다라고 그런 분도 있고, 급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성격이 나중에 느슨해지고 여유 있게 되면서 바로 분재를 통해서 스스로를 갖다가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분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딱 하나를 얘기를 하면,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분재라고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와 그 다음 자연의 질서에 입에드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이 분재라고는 장르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끊임없이 재배 기술을 갖다 개발하고 익히고 배워오면서 자연에서 한계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나무를 더 오래도록 건강하고 아름답게, 그 다음에 소중한 문화적 유산으로 키워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도 분재가 싫다 그러면 직접 해보세요. 원래 이 몸에 좋은 약은 이게 쓰거든요. 이상 예술운동은 이재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